안녕하세요. 사람을 더 건강하게 인강한의원 최서우 원장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최근에 유행하는 식단인 고지방 저탄수화물식과 현미채식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과연 갱년기라는 노화가 시작되는 시기에도 이런 특정한 식단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을 던졌습니다. 서로 특정 식단이 본인의 체질에 맞는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갱년기가 지나고 본격적인 노화가 시작되면 조심해야 할 음식과 식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체질을 대표적으로 음성양어와 양성음으로 나누어 각자에 맞는 식단이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음성양어한 체질에는 양기를 보충하는 육류의 섭취가 필요하고, 양성음모한 체질은 진액을 채워주는 현미채식이 맞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한의학에서는 50세를 노화가 시작되는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50세가 지나면 간기가 쇠해지면서 혈이 마르기 시작해서 60대에는 심, 70대에는 비, 80대에는 폐, 90대에는 신이 쇠합니다. 즉 50세인 갱년기에는 혈이 마르기 시작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체질을 불문하고 갱년기에는 정혈이 마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식단이 필요합니다. 또 한편으로 기운이 쇠한다는 것은 몸을 운행하는 양기가 떨어진다는 뜻이므로 양기를 보충할 수 있는 음식의 섭취도 필요합니다. 진액을 보충하고 양기를 도와줄 수 있는 음식으로 식단을 구성하되 각자의 체질에서 필요한 부분에 더 크게 비중을 두는 방식이 좋습니다. 우선 체질을 불문하고 모든 식이요법에서 공통으로 금지하는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설탕과 밀가루 음식 등의 당질 음식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인 밀가루와 당류는 고인슐린 혈증을 유발하고, 이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대사장애의 원인이 됩니다. 이로 인해 당뇨병이나 고혈압, 몸의 전체적인 염증 반응 증가가 나타납니다. 이 밖에도 과일의 과당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동의보감에서도 밀가루는 오래되면 대열, 대독하다고 하였습니다. 정밀가루 음식이 드시고 싶을 때는 오래 지나지 않은 우리밀로 만든 음식을 드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화학 첨가물이 많이 포함된 인스턴트 음식들입니다. 화학 첨가물이 몸의 해독 능력을 넘어가면 독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독소가 몸에 누적되어 한계를 넘어가면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세 번째는 지나치게 열을 가하는 굽거나 튀기는 방식으로 조리한 음식입니다. 육류나 생선을 높은 온도로 장시간 구울 때는 각종 유독물질이 발생합니다. 튀기는 방식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고온으로 인해 변성된 단백질에서 발생하는 유독물질은 암 발생의 위험을 높입니다. 네 번째는 생야채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싱싱하게 먹는 야채가 좋을 것 같지만 모든 생야채에는 채독이 있습니다. 동의보감에는 채독이 노인의 양기를 떨어뜨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데치는 방식으로 채독을 제거하고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생야채의 조합인 샐러드는 갱년기 이후에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은 음식입니다. 다음으로 먹는 방식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조반석죽입니다. 아침 식사는 잘 차린 밥상으로 든든하게, 저녁 식사는 죽으로 먹으라는 뜻입니다. 아침은 황제처럼, 점심은 신하처럼, 저녁은 거지처럼이란 서양 속담과 일치합니다. 저녁 식사가 과해지거나 너무 늦어지면 밤새도록 소화기가 움직이면서 숙면을 방해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자는 동안 피가 간으로 돌아가서 간의 해독작용을 통해 하루 동안 쌓인 몸의 독소가 몸 밖으로 배출된다고 합니다. 해독작용에 쓸 피가 소화기에 가 있으니 다음날 피로한 것은 당연합니다. 저녁은 가능한 7시 이전에 마치고 적은 양을 드시길 바랍니다. 다음날 아침에 보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철에 나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즉 비닐하우스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은 자연을 따라 계절에 맞추어 변해갑니다.
내 몸은 봄이 되어서 봄의 기운을 가진 음식이 필요한데 여름의 음식을 먹으면 몸이 힘듭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수입식품도 내 몸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 편식하지 말고 한 끼 식사에 여러 가지 반찬으로 골고루 먹어야 합니다. 영양학적으로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번째로, 반찬을 밥보다 많이 먹지 않는다입니다.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쌀과 곡식은 해독하고 중화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성질의 반찬이 우리 몸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조화를 이루게 합니다. 반찬을 많이 먹어서 이러한 쌀의 능력을 벗어나면 내 몸이 그만큼 해독시키기가 힘듭니다. 다섯 번째로, 같은 음식을 3일 이상 먹지 않습니다. 같은 음식을 3일 이상 먹으면 편식이 됩니다. 편식이 되면 몸의 균형이 깨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음식도 3일 이상 연속으로 먹지 말아야 합니다. 한약 처방은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군신좌사라는 처방 원리로 구성되어 해독이 쉽습니다. 반면에 특정 식품을 장기간 복용하는 건강식품이나 민간요법은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갱년기가 지나면 더욱 조심해야 할 음식과 식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육류, 곡류, 야채류, 우유, 콩, 기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